안녕하세요. 서부극 장르 AI 이미지 제작을 하게 된 육조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영화를 중심으로 키워드 사전을 구상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화보다 더 큰 개념인 장르를 발견하게 되었고,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사실은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제를 장르로 바꾸고 리서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전은 장르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사용 효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위를 서부극으로 한정하고 서부극에 특화된 실사용 가능한 사전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여태까지 조사했던 넓은 범위를 기반으로 서부극 초점을 맞춰 각자 세부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각자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준 프롬프트를 토대로 팀원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드저니를 중심으로 진행한 AI 이미지 생성 실험 중 샷 구성과 프롬프트 설계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AI 샷 크기 인식에 관한 실험입니다. AI는 세밀한 샷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엄 샷, 클로즈업 샷, 와이드 샷 모두 거의 동일하게 인식되었습니다. 풀샷을 입력했을 때도 실제 결과는 미디엄 와이드 샷 수준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피사체 크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AI가 인물을 프레임의 대부분에 자동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프롬프트 안에 Framed from the chest up 또는 Subject small in frame과 같은 구체적인 구도 설명을 함께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보다 명확한 프레이밍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비율에 따른 클로즈업 차이입니다. 3대4는 상체 중심, 4대3은 얼굴 중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샷을 구현할 때는 샷 크기뿐만 아니라 화면 비율 역시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AI별 프롬프트 민감도 실험입니다. 같은 OTS 샷을 미드저니,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세 가지로 비교했습니다. 제미나이가 민감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챗GPT, 가장 낮았던 건 미드저니였습니다. 특히 미드저니는 세밀한 설명이 없으면 샷 구성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드저니의 AI 안전 필터 관련 실험입니다. AI는 인물 인식 가능성이 있는 프롬프트를 차단합니다. 즉, 나이, 인종, 성별이 포함된 문장은 실존 인물로 판단되어 생성이 막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롬프트의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인종이나 나이, 성별을 언급하지 않고 A Rugged Cowboy Figure처럼 독립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말하지 않고 장면을 말할 것. 둘째, 인종, 성별 단어는 figure나 person으로 치환할 것. 셋째, 표현보다 자세, 감정보다는 분위기를 묘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블러 효과 실험입니다. 줌블러는 미드저니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I가 광학점 줌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지 못했고 줌블러를 단순한 확대 흐림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radial blur나 motion energy, light streak 같은 대체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레퍼런스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면 비슷한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에팅 같은 전통적 카메라 효과는 AI가 안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로써 미드저니는 광학적 효과보다는 시각적 패턴 중심으로 이미지를 처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작성 방법입니다. 프롬프트 작성 방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 묘사. 둘째, 샷 크기. 셋째, 카메라 앵글. 넷째, 렌즈 선택. 다섯째, 구도와 비율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AI가 거리, 구도, 렌즈 비율을 일관되게 인식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 생성 AI들을 활용하며 효과적인 프롬프트 구성 방식과 구현 로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현미입니다. 오늘은 기법과 화풍에 관련된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나노바나나 모델을 활용해 기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키워드로도 적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유화의 경우 오일 페인팅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스타일이 완벽히 재현되었고 키워드를 주제, 중간, 뒤 어디에 적용해도 결과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붓 터치나 채색 질감 같은 유화의 특징이 일관되게 표현되었습니다. 잉크 드로잉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하나로 오리지널과 일관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키워드만으로도 스타일이 안정적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AI가 이미 이런 화풍들을 고정된 시각 규칙으로 충분히 학습하였고 데이터 안의 학습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키워드만으로 스타일 인식은 가능하나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AI가 하나의 고정된 화풍으로 학습하지 않고 분위기 같은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로는 결과가 불안정하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키워드를 함께 지정해주니 AI가 하나의 고정된 스타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AI는 이 키워드를 옛날 흑백 만화 분위기 정도로 인식하기에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묘사 키워드를 함께 써주니 오리지널 이미지와 매우 흡사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스타일은 AI가 방향은 이해하지만 규칙은 모르는 스타일로, 이런 경우엔 구체적 시각 요소를 제시해줘야만 하나의 완성된 화풍으로 인식됩니다. 키워드만으로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루엣 아트는 전통적인 기법이 아닌 표현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AI가 이를 고정된 스타일로 인식하지 못했고 오리지널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법에 맞게 프롬프트를 수정했지만 인물이 완전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의 세부 묘사 때문에 AI가 인물을 먼저 렌더링하였고 그 위를 단순히 검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묘사를 삭제하자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졌지만 AI가 실루엣을 단순히 어둡고 디테일이 적은 인물로 인식해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물리적 명령어를 추가하자 결과가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최종 프롬프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AI는 키워드를 단순한 텍스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키워드가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가에 따라 스타일을 인식하고 표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있고 충분히 학습된 키워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완벽히 재현됩니다. 반면 옥합적 요소로 구성된 스타일은 AI가 방향은 이해하지만 규칙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에 구체적 묘사를 제공해야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량이 부족한 개념적 키워드는 키워드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적 명령어를 직접 제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I의 스타일 적용에 중요한 것은 단어의 개수나 위치가 아니라 그 키워드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학습되어 있는가가 중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연입니다. 저는 AI를 활용해 서부극 톤을 실험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AI가 색감과 톤 키워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가 실험의 핵심입니다. 먼저 제미나이를 통해 기준이 되는 원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이후 세피아톤, 저채도, 필름톤, 어스톤, 레트로톤 이 5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실험했습니다. 각 톤별로 키워드의 위치를 다르게 적용해 실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피아톤을 문장의 맨 앞에 썼을 때, 문장 중간에 썼을 때, 문장 끝에 썼을 때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저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필름톤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키워드의 위치만 바뀌어도 색감과 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단어를 단순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속 위치에 따라 확률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일 키워드와 보조 키워드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스톤 하나만 넣은 경우와 어스톤에 세부적인 프롬프트를 추가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레트로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이 추가된 프롬프트는 조명과 질감, 분위기까지 훨씬 정교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즉 AI는 톤이라는 단어 하나보다 맥락이 풍부한 문장일수록 더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2가지 키워드만을 조합하였을 때와 상세 프롬프트까지 함께 조합하였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세피아톤과 어스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만 조합하였을 때는 톤이 섞인 느낌만 났지만 상세 프롬프트를 함께 조합하였을 때는 빛의 방향, 질감, 색조까지 서로 섞이며 서부극 특유의 감정적 분위기가 더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톤을 단순한 색이 아니라 맥락과 감정을 전달하는 시각적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즉 색상보다 빛, 시간, 분위기 같은 요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체적이고 감정이 담긴 프롬프트가 가장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혜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분위기 키워드로 프롬프트 작성의 위치와 구조가 AI 이미지 생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기본 문장을 정하고 키워드의 위치를 앞, 중간, 뒤로 바꾸며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된 키워드를 문장 맨 앞에 두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조 키워드를 추가하면 이미지 전체가 그 분위기에 맞춰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반대로 문장 끝에 두면 단순 장식처럼 작용해 전체 인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초현실적인 키워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독 사용보다는 관련 표현 키워드와 함께 문장 앞쪽에 두는 것이 이미지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고 문장 끝에 두면 특정 부분만 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단어를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의미 흐름으로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때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체보다는 배경에만 반영되어 휘몰아치는 키워드가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특정 요소를 나타내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추가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추가 키워드는 왼쪽에 생성되었고 카테고리 분류를 적용하면 모델의 키워드 해석이 더 명확해져 오른쪽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얻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카테고리 분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실사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카테고리 문장을 맨 앞으로 배치하자 더 동화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리한 구조와 순서를 활용해 웅장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입력각대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지만 구도와 명암의 디테일이 부족해 AI의 도움으로 세부 요소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웅장함의 구도와 명암은 여전히 부족해 대비와 깊은 색감, 거대하고 영웅적인 구도 중심으로 단어를 보정했습니다. 특이하게 로우 앵글 샷 대신 웜스 아이 뷰라는 즉 지렁이 시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AI 이미지는 단순한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단어 간 관계와 문맥의 흐름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쓸까보다 어떤 단어를 어디에 어떤 맥락으로 둘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모델마다 해석이 다르고 세부 표현은 수동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섬세하고 의도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부극 장르에서 시대 배경 키워드를 맡은 송명선입니다. 공통 프롬프트를 이용해 제작한 기본 이미지입니다. 초기에는 기본 프롬프트에 시대 배경 키워드만 수정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순히 배경에 배치되는 수준에 머물러 특정 시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르의 시대 배경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조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롬프트에 시대 감성 키워드를 추가해 이미지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수정 전후 부족 키워드 프롬프트 부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기존 프롬프트는 단순히 배경 설명만 있어서 AI가 카우보이 뒤에 초원이 있다 정도로만 인식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단조롭고 평면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오른쪽 수정된 프롬프트는 주제, 구체적 물체, 조명, 분위기 같은 시각적 맥락까지 포함되어 있어 AI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대적 장면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훨씬 풍부해지고 시대감이 생깁니다. 즉, 색감, 조명, 질감 같은 감각적 요소를 함께 넣어서 AI가 장면의 분위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I가 시대를 표현할 때는 배경이 아니라 시각적 문맥 전체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색감, 톤, 조명, 인물 구도, 미학적 방향으로 시대 감각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다른 팀원들의 키워드 사전에서 대응되는 것을 찾아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팀원들의 키워드들로 수정된 프롬프트를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서부 개척 전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부드러운 자연광, 따뜻한 흑빛 팔레트, 오두막과 평원의 조합 등 초기 정착기의 생존과 공존을 표현하였습니다. 전기 이미지에서 사용된 프롬프트와 시대 감각 키워드입니다. 서부 개척 중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조명은 더 강해지고 먼지가 강조되며 문명적 질서의 등장을 표현합니다. 중기 이미지에서 사용된 프롬프트와 시대 감각 키워드입니다. 후기 이미지입니다. 세피아 톤, 먼지 낀 거리, 붕괴된 간판 같은 서부의 몰락과 도덕적 경계의 붕괴가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된 프롬프트와 시대 감각 키워드입니다. 고전 서부 영화기 이미지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서부극이 본격적으로 제작된 시기입니다. 영웅 중심의 서사, 밝고 선명한 색감, 강렬한 햇빛과 대조적인 그림자, 그리고 신화적인 영웅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된 프롬프트와 시대 감각 키워드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이미지로 시대를 표현할 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감각을 전달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I의 스타일 표현은 양보다 키워드가 얼마나 잘 학습되어 있는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롬프트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결과의 완성도를 좌우했고, 작은 단어 차이만으로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AI는 단순한 묘사를 넘어 맥락과 감각이 담긴 언어를 통해 시대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각자 실험에서 사용한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각자 실험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를 통해 서부극 정서와 맥락을 담아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